웨컴의 소년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윌리쌤의 수영모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8번과 39번에 대한 내신 대비 분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38번 지문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은 토픽이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는 그런 지문. 자, 그 외적으로 우리가 볼만한 변형 포인트를 좀 보자면 일단은 평소처럼 어법하고 서술형 찝어주긴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네를 제외하고 나머지 봐봐. 어휘, 빈칸, 문장 삽입의 순서까지. 38번 지문은 뭐가 중요하다. 글의 흐름, 로직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내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다. 맞죠? 자, 첫 번째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당신이 기차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나서 콤마 동사 ing가 나왔습니다. 주의하자. 여기 있는 스탠딩이 분사 구문이라면 누가 서 있는 거야?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앞에서 분명히 내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기차 안에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디에 서 있다라는 거죠? 기차역에 또 다른 기차 옆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standing의 ing는 분사 구문으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그렇지 내가 타 있는 그 기차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또 다른 기차 막연합니다. 내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또 다른 기차가 뭔지를 몰라. 그래서 막연해서 어나더를 썼고요. 앞으로는 이 기차와 우리 기차와의 그 상관 관계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정확해서 the other 써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어떤 상황이야? 요런 상황이죠. 기차역에 우리 기차가 서 있고 우리 기차 옆에 또 다른 기차가 있는 상황. 근데 내가 기차 안에 있는 상황이야.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suddenly 갑자기 당신이 뭐인 것처럼 느꼈나면 start moving 움직이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차가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런데 너가 뭐를 깨닫게 됐나면 해서 realize에 대한 목적절 접속사 that 빨리 잡아주셔야죠. 당신이 실질적으로 not moving at all.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기차 타봤으니까 알겠죠? 우리 기차가 움직인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기차가 움직였다라는 내용이 네 번째에 나와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일단은 어법적으로는 이때 사이에 명사인네 빨리 강조용법 좀 잡아줄까요? 참고적으로 이 강조용법이 38번뿐만 아니라 39번에서도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때 사이에 지금 명사를 강조해주고 있어.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것은 강조용법 사이에 명사가 있다. 그럼 뒤에는 명사가 없어. 뒤에 뭐가 없어? 주어가 없지. 그러면 이 that은 뭘로 바꿀 수 있어? 관계대명사 which로도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때 강조용법 해가지고 강조용법 하면 무조건 대시다라고 생각하는데 중학교 어법을 다시 생각해야 돼. 우리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때 사이에 명사가 왔어. 그러면 얘는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고 이때 사이에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들어갔잖아. 그럼 얘는 관계 부사로도 바꿀 수 있다? 라는 걸 중학교 때 배웠었어요. 이해되시죠? 즉 이때 강조용법의 대시 뭐 접속사다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었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개념을 잘 갖고 가야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 in the opposite이니까 반대 방향이죠. 어휘 잡아주고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바로 무엇이었다? 그 두 번째 기차였다. 여기서 말하는 그 두 번째 기차라는 것을 위에 있었던 another train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다 총칭해서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거냐면 relative movement가 중요해. 여러분들 이걸 단답형으로도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러한 착각이가 되는 거야. 이러한 착각을 작동을 합니다. the other way 다른 방향으로도 작동이 돼요. 라는 이 문장을 어디에다 집어넣을 수 있냐면 A와 B 사이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방금 전에 첫 번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 우리 차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차가 움직였어. 근데 마치 내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고 이제부터는 그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예시가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 B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think, 당신을 생각합니다. 요번엔 어떻게 하냐면은 the other train, 우리 기차 말고 그 또 다른 기차가 has moved, 방금 전에 움직였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the other 나온 이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해줬다. 처음에는 막연해서 another 했지만 지금부터 계속 그 기차와의 연결성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정확해서 the other 써줄 거야. 그 기차가 움직였어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누가
누가 움직인 거야? 이번에는 우리가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고요. 중요한 어법 간다. 자, only 투부정사에다가 별표 빨리 쳐주세요. 자, 선생님이 투부정사 용법을 항상 적어주고 있는데 여기다 뭐라고 적었지? 결과라고 적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거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결과가 되는데 특히나 only to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거는 반전을 나타내는 결과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흔하게 쓰셨던 예시문 중에 하나가 I studied hard. 내가 열심히 공부했다. Only to fail the exam. 내가 근데 시험에서 떨어졌다라는 거지. 목적으로 해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험에 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말 안 되죠. 열심히 공부했으 나 but 시험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 너가 이렇게 생각했으 나 but 데디알 안에 어서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술형으로 만에 하나 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을 나타내는 but이 왜 없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only to를 빨리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서술형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엇을 너가 discover 알아냈는지에 대한 목적절 빨리 접속사 that 잡아줘야 됩니다. 뒷문장 완전할 거고요. it 명사 that 빨리 뭐 생각해야 돼? 강조용법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that is moving.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것을 너가 타고 있는 그 기차라는 것을 너가 나중에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7번째 문장 It can be hard to tell the difference. 그러니까 between A, B 사이에서의 difference를 말한다라는 것이 can be hard,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difference between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첫 번째 apparent movement. 자, 여러분들 apparent 하면은 명백한, 분명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외견상, 명백하다는 거 눈으로 보이는 상황이니까 맞죠? 여기서 외견상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외견상으로 보여지는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 사이에서의 차이를 말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옆에 있는 차가 움직이는 거였었고 지금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차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우리 차가 움직이는 것 같은 한마디로 relative, 상대적인 움직임에 대한 이런 착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부연 설명 갈 겁니다. 8번째 문장부터가 C가 들어갈 거예요. It is easy. 방금 전에는 hard, 어렵다고 했는데 easy, 쉽다라고 했어. 상황을 당연히 나타내는 if 가정법을 해야 당연히 hard에서 easy로 넘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너의 기차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덜컥거리면서 움직였다면 그 차이를 말하는 거 당연히 쉽겠죠. 왜냐하면 덜컥 움직였을 때 내가 물리적으로 어떤 힘이 가해졌잖아. 우리 차가 움직였구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런데 not, 여기서 not은 it's not easy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너의 기차가 매우 천천히 움직인다면 그러니까 너가 몸으로 어떻게 어떤 움직임을 감지를 못했어. 그래서 apparent,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이는 외견 쪽으로는 그 차이를 말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9번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뭐 했을 때 너의 기차가 overtakes, 따라잡았어요. 근데 이 기차를 수식하는 걸 볼까? slightly, 아주 약간 너의 기차보다 더 느린 그 기차를 따라잡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그 기차의 속도가 굉장히 미묘한 거죠. 이렇게 했을 때 you can sometimes, 당신은 때때로 fool yourself, 자기 자신을 속이게 돼요. 너가 너를 속인다? 뭔 말이지? 한마디로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지. 맞죠? 더불어서 yourself, 제기종용법 빨리 잡아주자. 주어와 지금 목적어가 같은 상황 당연히 yourself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가 속게 되냐면 into thinking,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think에 대한 목적절 대시 생략했어요. 너의 기차가 뭐한 상태이고 still, 정지해 있는 상태이고 그 다른 기차가 뭐하고 있다라는 걸 천천히 움직이는데 어느 쪽으로? 뒤쪽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제 너 보고 착각을 하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자. backwards가 뒤쪽으로죠. 만에 하나 forwards 하면 틀린 거가 되는 거지. 왜냐면 지금 앞 상황이 어떻게 됐어? 우리가 지금 추월을 한 상황이야.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고 이 차는 뒤에 있는 건데 너가 착각을 한다라는 거잖아. 우리가 추월한 게 아니라 그 차가 뒤로 가는 것 같다가 되기 때문에 이런 미묘한 차이로 여러분들이 어휘를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상대적 움직임에 대한 우리의 착각, 그것에 대해서 이 기차의 상황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기에는 어려움은 없었던 그런 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대신 문맥적으로 미묘합니다. 차이가 미묘하니까 이런 거 한 번 정도 여러분들 찝어줄 필요가 있겠고, 더불어서 어휘 같은 경우에는 backwards가 forwards로 바뀌는 경우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할 수 있어야겠다. 자, 39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39번은 비즈니스에서의 네트워크 분석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분석까지는 갈 필요는 없고 한마디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변형이 될 만한 포인트를 좀 보여주자면 많지는 않죠. 어법을 안 찝어준다는 아니야. 여러분들 어휘와 순서 같이 볼 거예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미 to see, 그러니까 엄청난 가치, 무엇에 대한 엄청난 가치냐면 사업가들을 위한 네트워크의 분석에 그 엄청난 가치를 보기를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보다라는 것은 알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문장이 주제문이었던 거지. 사업가들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 네트워크 분석의 가치가 굉장히 있다라는 얘기가 이 글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순서의 첫 번째, 즉 A에 해당되는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비즈니스 세상에서 이 정보라는 것은 돈입니다. 이 정보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네트워크 안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야. 부연 설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네트워크 안에서 얻어진 인포메이션을 달리 얘기해서 팁이라고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에 대한 팁이냐면 anything, 어떤 것들이야. 어떤 것들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from A to B 잡아줘야 되는데 얘는 to C까지 갈 거예요. 첫 번째, 저렴한 공급업자로부터 또 무엇까지, 경쟁자의 마케팅 캠페인까지, 또 어디까지, under the table. 여러분들 테이블 위에서 모든 거래가 성사가 되죠. 근데 테이블 아래라는 것은 결국에 비밀리에야. 비밀리에 거래되는 어떤 합병의 그런 결정, 이런 모든 것에 대한 팁은 어떻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inform,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어휘가 되겠네요. strategic, 무슨 뜻이야? 전략적인이죠. 전략적인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어요. 이 전략적인 결정이라는 것은 대절의 수식을 받고 있는데 아마도 무엇을 낼 수 있을 법한, 그렇지, 수백만 달러의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전략적 결과를 내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봐. 내가 뭔가를 만들 때 어떤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공급을 해주는 공급업자 서플라이어가 굉장히 많아. 그 중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을 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급업자를 알게 됐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의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등등등등. 그런 얘기를 지금 두 번째에서 부연 설명해 준 거고요. 사실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아마도 catch it, 그것을 얻어낼 수는 있어요. 여기서 it은 앞에 있었던 팁이라든지 아니면 인포메이션을 가리키겠죠. 그런 중요한 정보나 팁을 TV라든지 아니면 신문에서도 충분히 얻을 수는 있습니다만, 자, that is information everyone knows. 여기서 말하는 그 정보라는 것은 너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법한 정보죠. 그럼 그거는 그 가치가 그렇게 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정보는 어디에서 오느냐가 네 번째 와요. 가장 수익성 있는 정보라는 것은 likely, 아마도 무엇을 통해서, 바로 네트워크의 connections, 연결망을 통해서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의 커넥션이라는 것이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누구나 아는 정보가 아니라 어떤 정보? inside information, 내부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가 있고 이것의 가치가 tremendous,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39번 지문도 반전이 없어서 쉽게 읽힐 수 있을 법한 그런 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선생님도 어휘 중간중간 찝어주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거나 어려운 그런 어휘는 아니다고 보여지고. 자, 그럼 다섯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아까 38번에 써 있었던 이때 사이에 명사 들어갔다. 빨리 뭐 잡아줘야 돼? 그렇죠. 강조용법 잡아줄 겁니다. 대 뒤에 뭐가 없어? 주어 없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로도 바꿀 수 있는 상황이야. 뒤에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네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그 네트워크 커넥션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정보인 것뿐만 아니라 또 뭐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인플루언스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순서 찝어줬다.
이 C번 앞에까지는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정보, 중요한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까지 나왔었고, 다섯 번째부터 뭐가 나오냐면 그 네트워크 사이에서 인플루언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야. 그러면 여섯 번째 문장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대충 감이 오죠.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일 당신이 have a connection, 여기서 a connection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봐야 되냐면 다른 회사에 인맥이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너가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친분이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인맥이 있다면, 뒤에를 보자. 너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내용이 풀어서 설명되고 있어. You can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ask 목적어, 목적보 잡아줄게요. 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ask는 우리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는 몇 형식? 사형식과 오형식이 되겠죠. 사형식에서는 어떻게 생겼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묻다 해서 무엇을에 해당될 때 보통 명사절이 나오고요. 자, 오형식일 경우에 어떻게 해석하죠? 누가 투부정사 하도로 요청하다, 요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맞죠? 여기선 지금 투부정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다, 요구하다라는 오형식으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고, 더불어서 A, B, or C까지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어법에선 시험에 어디에 나와? or 다음에 투부정사자를 밑줄을 쳐놔서 일반적으로 병렬의 문제로서 얘가 어디에 대한 병렬인지를 찾아라가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 빨리 ask에 대한 목적 보어 자리 A, B, C였었지를 기억해서 투부정사 맞았어 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목적 보어를 보도록 할게요. 너의 그 인맥으로 하여금 뭐 하도록 요청을 할 수 있냐면 push that company, 그 회사를,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회사로 하여금 to do business with yours,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내는 yours는 your company를 나타내겠죠. 너의 회사랑 같이 비즈니스를 맺도록 그 회사에다가 푸시 좀 해봐 라고 너가 요청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그 커넥션이 뭐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랑 경쟁사랑 만에 하나 일을 하려고 해. 그럼 그 경쟁사는 좀 피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지막 C번은 뭐가 되는 거죠?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그거 조금 출시를 밀어주면 안 되겠어요? 라고 또 요청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A, B, C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아까 얘기했었던 네트워크 커넥션 사이에서 인포메이션뿐만 아니라 모두 왔다 갔다 하는 인플루언스도 이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A, B, C로 설명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보고 나니까 일곱 번째 문장. 그래서 명백하게 어떤 사업가들도 wants to, 당연히 뭐 하고 싶어 하겠어? 그들의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당연히 늘리고 싶어 할 겁니다. 로 마무리가 되는 글입니다. 오늘은 38번과 39번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를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 38번에서는 어법을 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39번 같은 경우에는 단서가 없어 보이지만 그 와중에 분명히 ABC의 로직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순서와 어휘를 제대로 잡아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8번과 39번 지문은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